윤석열 대통령이 4박 6일 동안의 동남아 순방 일정을 마치고 오늘 새벽에 귀국했습니다. 아세안 정상회담과 G20 무대를 밟았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과는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박석영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부부 오늘 몇 시쯤 도착했습니까? 네, 캄보디아 프놈펜과 인도네시아 발리를 차례로 방문한 윤 대통령. 오늘 새벽 6시 50분쯤 전용기로 귀국했고 그 영상이 오늘 오전 들어왔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전용기에서 내려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고생 많았다고 말하며 가장 먼저 악수했는데요. 이어 국민의힘 지도부, 김대기 비서실장 등과도 인사를 나눴습니다. 윤 대통령은 귀국길에 오르기 전 SNS에 순방에서 자유와 연대를 바탕으로 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이를 통해 복합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내일은 네덜란드, 모레는 스페인과 잇따라 정상회담을 하고 사우디아라비아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접견을 조율하며 국내에서도 외교 일정을 이어갑니다. 윤 대통령은 또 다음 달 안에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국민에게 직접 소개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다자외교 무대가 있긴 했지만 양자회담도 의미 있는 것들이 많았죠.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한미일, 한일 연쇄회담을 하고 북한 도발에 강한 규탄 목소리를 내는 첫 공동성명까지 채택하면서 대북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에서의 윤 대통령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한미일 공조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안정을 이루기 위한 강력한 보루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막판 조율이 이뤄지면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자 2년 11개월 만에 한중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보조를 맞추면서도 또 한중 회담으로 대중 견제에는 거리를 두는 모양새를 취한 건데요. 다만 중국과의 회담에서 두 정상, 북한 문제를 놓고는 시각차를 보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중국에 더욱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은 중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력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북한이 호응할 경우에 윤 정부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에 협력하겠다 전제를 깔았는데요. 북한의 합리적인 우려를 균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 견해를 되풀이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김건희 여사도 이번에 많은 일정을 소화했죠. 네, 순방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국인 의료진이 세운 병원을 찾았습니다. 또 친환경 업사이클링 업체, 비닐봉지 소비 금지 운동가 등을 만나면서 친환경에 초점을 둔 일정도 소화했습니다. 다만 캄보디아 측이 마련한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석하지 않은 점과 김 여사가 심장 질환을 앓는 환아를 안고 있는 사진이 공개된 것을 두고 야권에서 공세가 있었습니다. 이번 순방에서는 대통령 전용기도 논란의 중심이었는데요. 이 대통령실은 순방 출국 이틀 전 왜곡 보도를 이유로 MBC 출입 기자들의 전용기 탑승을 불허했고 이에 반발해 일부 언론도 전용기 탑승을 거부하고 민항기로 이동했습니다. 순방 기간 기내에서 별도의 간담회는 없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전용기에서 특정 언론사 기자들을 따로 불러 윤 대통령이 면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대통령실이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박석영입니다.